자, 수업 페이지는 여기 1, 2, 4, 4, 6에서 진행이 된다. 간단한 이제 개요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수업 관련된 링크는 다 여기에 올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올려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자바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이제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다. 왜냐면 자바 같은 게 자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자바 같은 경우는 따로 메모리를 우리가 뭐 자동으로 그러니까 다시 뭐 개발을 하는 사람이 메모리 관리를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바가 메모리 처리를 자동이거든요. 걔는 그러면 강사님 자바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앱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웹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앱 개발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불필요한 메모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메모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성능 저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산성 입장에서도 앱 개발 같은 경우는 앱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앱 같은 경우는.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어쨌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바 같은 경우는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텐데 자바 코드라는 거는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이라는 걸 하거든요. 컴파일. 근데 컴파일 할 때 그 빌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바는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뭐 보안 이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바 대신에 이제 구글에서 정한 코틀린이라는 게 있어요. 코틀린.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 코틀린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내가 할 줄 안다 하신 분들, 즉 자바를 좀 잘한다, 뭐 클래스나 객체 개념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자유저주로 만들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사실 코틀린을 입문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바랑 코틀린이랑 언어 문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좀 하신 분들은 코틀린을 입문하기 굉장히 좋다. 근데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뭘 다룬다? 리액트라는 걸 다룬다. 리액트. 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코드를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쉽게 쓰기 위해서 이 녀석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액트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컴포넌트라고 여러분들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럭 단위라 보시면 돼요. 블럭. 하나의 왜냐면 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빨리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UI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블럭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블럭을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들 필요 없이 그 녀석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랄까 불필요한 UI 렌더링이라 하거든요. 렌더링.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는 게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코드를 쓰게 되면 그 녀석이 이제 다시 로딩되면서 렌더링 하는 건데, 읽어드리는 건데, 뭐 HTML과 뭐 CSS와 뭐 자바스크립트 뭐 그런 것들을 읽어드리는데 그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최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자바 이제
개발하신 분들 에이작스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동기 방식. 그래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왜냐면 앱 개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계속 렌더링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렌더링 될 필요 없이. 그래서 특정 부분만 조금씩만 변경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액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어쨌든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나 뭐 코틀린 등, 그러니까 자바랑 코틀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전용 언어예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뭐 사실 자바로도 웹 개발이 가능해요. 근데 코틀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드로이드 전용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을 굳이 안 배워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리액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나 그 다음에 iOS 아시죠? iOS 애플에서 만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액트를 선택을 한 거고, 리액트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찾아보면 리액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 참고로 어디서 만들었냐면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자기들 편하려고 만든 건데, 즉 개발 유지 보수하려고 그렇게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있고 리액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웹도 그렇고 앱도 그렇고. 지금 요번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바뀌었죠. 네이버 UI가 다 리액트 때문에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HTML, CSS 기본적인 작업을 했는데 리액트를 이용해서 웹 앱 방식으로 아예 구성을 바꿔버린 거죠, 네이버가.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리액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만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 쪽 개발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된다 하시면 사실 요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왜냐면 요걸 못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걸 못해도 되지만 요걸 모르면, 요거에 대한 어쨌든 전체적인 개념과 흐름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리액트 같은 경우, 리액트는 웹도 그렇고 앱도 그렇고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왜 자바로 안 하냐? 난 자바로 한다고 듣고 왔는데 자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별로예요. 저 자바 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컴파일이 굉장히 느립니다. 뭔가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뭐 모바일 버추얼 뭐랄까 핸드폰 모양 딱 켜가지고 자바 빌드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컴퓨터마다 또 달라요. 우리 학원 컴퓨터는 사실 빠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제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나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아니면 진짜 고성능 컴퓨터로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왜냐면 컴파일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요새 맥북이 이제 M칩 탑재해가지고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중에 좀 이제 웃기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자 중에 맥을 들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좀 빠르기 때문에. 윈도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 수업은 리액트로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